오늘은 트랙터나 스키드로더, 굴삭기 이런 장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비들은 전부 소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깊은 장비들인데요. 소를 키우지 않고 다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장비들을 사는 게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이고 사치라고 생각해요. 아니, 농사를 짓거나 내가 소를 키우면서 필요해서 장비를 사는 건데 그게 투자지 왜 사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비를 사는 게 투자라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수십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귀농을 하셨거나 이미 해당 농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셔서 억대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보다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여유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보통 사치라고 하면 뭐 두꺼운 금목걸이나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억대의 외제차 이런 게 떠오르는데 트랙터나 농기계들은 전혀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비들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지만 장비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삽질을 하는 것보다 굴삭기가 당연히 더 편할 거고, 구식 트랙터보다는 최신형 트랙터가 기능도 더 좋고 작업하기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장비가 있어도 또 신형 장비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편리함이라는 건 그게 사업이 됐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스 타는 것보다 택시가 당연히 더 편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버스를 타는 것처럼요. 소를 키우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수천만 원, 억대에 가까운 장비는 덜컥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내가 소를 키우는데 아직 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편리함에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몸을 움직이거나 장비를 빌려 쓰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저희 목장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임대 목장을 구해서 처음 소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제대로 된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나 축사,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소의 마리수를 늘리는 데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보통 소가 죽으면 소의 무게는 몇백 킬로가 넘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어서 트랙터나 다른 장비들로 치우는데요. 저희 농장에서도 송아지에게 구제역 백신을 맞췄다가 그 후유증으로 송아지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요. 말이 송아지지 8개월에서 한 9개월 된 송아지들도 체중이 거의 300kg 정도 되는데요. 이때 트랙터나 스키드로더 같은 장비가 없어서 그 체인 블럭을 축사 문짝에 걸어서 소 발에 줄을 묶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체인 블럭을 당기면서 죽은 송아지를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송아지가 축사 한가운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체인 블럭을 여러 번 옮기면서 힘들게 송아지를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소를 키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없이 키우면 이렇게 상황에 맞게 다 대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장비 없이 다 소를 키웠었으니까요. 그리고 축사 바닥이 일부만 지러진 곳이 있으면 그 각삽으로 그 지러진 똥을 손수레에 퍼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은 각삽에 지른 똥은 딱 한 산만 퍼도 엄청 무겁고 퍼지지도 않아요. 당연히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그런데 뭐 자금이 부족하고 농장의 규모가 작다면 저는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장비라는 게 내가 소를 키우는 일 외에 농사를 전업으로 짓거나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실제 사용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90%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창고나 퇴비장 한쪽에서 먼지만 쌓이면서 날아갈 뿐이죠. 나는 그 장비에 대출이자를 계속 내면서요. 그렇다고 뭐 장비 없이 수십 수백 톤의 퇴비를 내가 삽으로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장비를 대여해서 쓰시거나 장비가 있는 이웃 농가에 소정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 가면 하루 5만 원이면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를 임대해줘요. 저희 목장은 임대 목장에서 똥을 치울 때 가까운 곳에서 장비를 불러서 장비대를 주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장비를 부르면 돈 100만 원씩 목돈이 나가니까 그냥 장비를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면 마냥 그렇지가 않아요. 트랙터나 스키드로더 같은 장비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한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농기계들이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비들이 내 통장에 계좌이체로 돈을 넣어주지는 않죠. 보통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니까 오히려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음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소는 플러스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인데요. 부동산의 월세처럼 부동산을 구매하는 즉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결국 소는 판매가 되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자금이 있다면 이걸 장비를 사는 것과 10마리 이상의 소를 사는 것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 소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차라리 장비대를 지불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우 농장을 시작할 때 삐까뻔쩍한 새 장비들을 구입합니다. 다른 농장들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몇 년만 지나면 한우는 돈이 안 되고 나는 빚만 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한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거죠. 소 50마리를 키우는데 장비를 하나도 없이 키우는 농장이랑 똑같이 소 50마리를 키우는데 5천만 원짜리 스키드로더와 3천만 원짜리 중고 굴삭기를 산 농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소의 가격을 마리당 500만 원으로 치면 50마리의 소의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소가 벌어다주는 수익이 마리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월 수익은 250만 원에 1년 수익은 3천만 원일 겁니다. 장비가 없는 전자의 농장은 2억 5천을 투자해서 3천을 버니까 수익률로 보자면 연 12% 정도가 되는데요. 똑같이 소 50마리를 키우는데 장비에 8천을 더 투자한 사람은 3억 3천을 투자했으니까 수익률은 9%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아마 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땅과 축사를 사지 말고 임대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소 50마리를 키우는데 여기에다가 땅과 축사를 사는데 5억을 더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4% 수준으로 떨어져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물론 장비가 농장에 없으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빌려서 쓰기 매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또 빌려서 쓰다가 장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도 이 정도로 불편하고 차라리 수고스러운 게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는 거지 은행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장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난다면 그때는 장비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중고 장비도 괜찮고요. 오늘 내용이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